네. 그런데 지금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어제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오늘은 이제 녹취 파일, 그러니까 음성을 직접 공개할 수도 있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요, 거기 일부는 축약돼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집된,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 그리고 또 앞으로도 확보될 수 있는 증거 등을 토대해서 범죄 혐의 사실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뭐 그것은 사실 그런 증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얼만큼 확보했고 그것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뒷받침 될 수 있는가는 결국 검찰이 해야 될 일이죠. 저희는 뭐 그것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을 그렇게 음해를 해서 총선에 야당이 이기면 그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 녹취록에 뭐 일부가 생략됐다면 이것이 통으로 편집이 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 자체는 없었다는 것인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한 그렇습니다. 방송에요? 예,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게 사실은 내일 모레 있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현재 밝혀진 녹취록 내용 안에서는 사실상 법리적 해석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대다수의 어떤 법조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봐서 공조하고 결국에는 검언유착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 사실로 볼 것이냐라는 측면은 좀 무리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다소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녹취록이 밝혀진 것과 다른 내용들이 통편집됐거나 축약됐던 것을 검찰이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저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는 수사로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어제 네, 공모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녹취록에 이제 어저께 공개된 녹취록에는 주로는 그 이 기자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뭐 되면 좋지.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치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수준이 되려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쌍방의 얘기가 오고 가는 이런 정도의 증거나 정황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 간부하고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고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런 얘기를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안 한다든가 그냥 수긍하는 거를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공모가 있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는 덕담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정미 전 의원께서는 이거는 공모는 아니고 덕담 수준을 이해한 거예요? 아니요, 상당히 부적절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검사장과 언론이 만나서 사실은 그 아직까지 확인돼 있지 않은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캐고 다니고 내가 그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할 때 그래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함께 그 사안을 공모해서 이 일을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언론과 검찰이 그것을 함께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법적 영역 안에서 죄로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검찰과 언론과의 그동안의 관계를 뭐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의 관계도 어찌 보면은 사적인 만남 속에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재를 하게 되고 또 언론에 기사화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전체의 그 녹음 파일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그 중간중간을 뭐 이렇게 왜곡하거나 축약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다면 저는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 그 이동재 기자와 공조하면서 그것을 뭔가 이렇게 공모하는 혐의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 텍스트화되는 것과 이게 서로 대화하는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포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숨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녹음 파일을 보면은 그것은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은 어쨌든 수사의 그 지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그럴 때 언론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검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걸 캐고 다닌다. 이거는 일정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은 충분히 준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사법적으로 그래서 공모를 했고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런 관행들이 검찰과 언론 사이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요. 것이죠. 뭐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만난 그 사적인 만남, 그 속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란 말이죠. 이게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모든 내용 속에서 과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둘이 공모하고 그것을 적극적인 행위로 진행이 됐느냐, 이 부분을 정황으로 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레 있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요,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기자, 그리고 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 전 대표 다 참석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까지 등장하게 돼서 기소심의위원들이 이제 그걸 듣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그들끼리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